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전역한 병사를 인터뷰한 기사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군 심리전단이 남북 긴장 고조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 이 소위 종북물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번에 북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 정권 들어와서 네. 특히 그 갑자기 우리 군이 북한에 그 풍선 전단지 풍선을 보냈다. 예.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바깥에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민간 단체가 한 걸로 돼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다 보낸 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 군이 보냈다. 쉽게 말하면 무인기를 뭐 보낸 것 따라서 네. 그 북한을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 뭐 그래서 도발이란 말을 우리 군에 대해서 도발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예, 그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저쪽 북한에 대해서는 저쪽이 풍선전 거기는 전쟁할 때 전자를 써줬어요. 북한의 풍선전 우리 국군이 전단 도발. 그래서 내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진짜 까무작 놀랐습니다. 까무작.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가령 무인기를 띄운 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수많은 무인기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가 아니라 아니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휘젓고 돌아갔잖아요. 아니라 그것이 그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어떤 이적 행위로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게 고소가 돼 있습니다. 기소가 돼 있습니다. 예, 일반 이적죄로.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그 외환 그 유치로 봤잖아요. 그런데 네. 외환 유치가 되려면 북한이 이 우리 대부분의 판례로 봐서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니면 내통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 할 수 없이 이제 일반 이적으로 이걸 바꾼 건데 참 그래서 이 특검이 참이 다 거기 있는 검사 몇십 명씩 다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는 그 민중위 특검은 뭐 그 솔직히 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난 전혀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꼬표를 이미 쳤어요. 가입표를. 왜 그런가 하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민중위 특검은 참 내가 이거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세상에 통일교에서 돈 넘어온 거 근데 국민의힘은 다 그 기소에 집어넣고 민주당에 돈 준 거 그거는 왜 속 뺐어? 그렇게 그래 신문사설에 그 지적한 건 또 조선일보밖에 없어. 다른 신문에 지적도 하잖아요. 다른 신문에서는 참 보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뭐 어떻든 북한에 지금 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거꾸로 풍선을 보냈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진실이 아니고 허위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그 국방부가 발표한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북한이 오물 풍선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그걸 우리가 민간이 보낸 풍선의 대항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군이 먼저 풍선을 보냈다. 제가 1981년에서 84년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 첫 북쪽에 용대리라고 있어요. 백담타 들어간 입구. 그 이제 북쪽에 향로봉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정관이 고 3년 계실 때 그때 주구장창 하는 일이 북한이 내려보는 삐라 줍는 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숲속에 들어가면 북한이 내려보는 삐라가 온 사방 천지가 북한에서 내려보는 삐라였어요. 그냥 개울가에도 둥둥 떠다니고 그러면 그렇죠. 예전에는 그 삐라 많이 수거해주면 휴가 줬는데 너무 많아서 그때는 이제 휴가도 안 줘. 그냥 그 무조건 그리고 신경도 안 써. 왜냐하면 북한이 내려보는 삐라 때문에 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신경도 안 써요. 사실은. 아니 12사 15사뿐 아니라 그 이쪽에 그 서부진선에
5사단 8사단 지역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책자 삐라 이런 예. 거 많이 떨어진 거 예. 이만큼 숙여서 앞에 갖다 놓고 보면 그거 보면요. 유치 찬란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인쇄가 맞아. 인쇄가 너무 인쇄가 좋다고요. 엉망이야. 예. 제가 숨은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아주 그 책 한 권이 빅히트를 쳐서 크게 성공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출판인들이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북한애를 갔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인지 문재인 정권 때 헷갈리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알았는지 북한 쪽 관계자가 따로 빈방으로 부르더랍니다.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오색기 좀 달라달라. 오색기가 뭔 줄 아세요? 5가지 색으로 인쇄하는 기계. 이게 북한에 없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그랬더니 독일제 중고품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5억 원이다. 그거를 좀 사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저도 대충 어느 분인지 알겠는데 그 직접 들으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삐라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인쇄도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었는가. 그렇죠. 예. 삐라를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 옛날에 SBS가 북한에 그 왜 우리 가수들 예. 공연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SBS가 이제 그걸 그 중계를 해주기 위해서 네. 중계차, 촬영차, 그다음에 발전차 이렇게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발전차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예. 거기는 뭐 전기가 부족하니까 올라갔는데 나중에 맨몸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 기증을 하고 없으니까 북한에. 그 윤생 회장이 승인을 했어요. 놓고. 그 정부에서도 승인을 했고 당시에 없으니까. 그럴 정도 열악하죠. 예. 그런데 거꾸로 그 임종석 씨가 중심이 돼서 그런 운동을 했죠. 우리가 북한 그 뭐 방송을 여기서 그 예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방송에 인용을 하거나 하면 다 제작료를 주기로 해서 돈을 끌어모아가고 갖고 있었는데 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또 승소를 한 쪽에서 그 돈을 압류를 해가지고 챙겼죠.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한반도 상공에서 오갔던 이 이른바 삐라 뭐 전단 어떻게 표현을 했든 이것의 역사는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수십억 장의 삐라가 서로 간에 뿌려 뭐 이런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2000년대로 딱 들어오면서 북한이 남쪽으로 보내는 삐라가 딱 중단이 됐어요. 왜냐? 돈만 들어가지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 그렇지 효과가 없으니까. 북한도 그거 몰 리가 없죠. 네? 그 체제 선전 예. 그 평양 거리가 얼마나 삐까뻔쩍하다고 아무리 체제 선전을 해봤자 예전에는 월북을 유도하게 공화국의 품 안으로 돌아오면 뭐가 뭐 고깃국에 뭘 먹고 이런 거 유치하게 보내고 그랬어요. 요즘 병사들이 그걸 보고 북한에 가면 고깃국에 입밥 먹는다는 거에 아니 우리 군대 추사장에 가면 고깃국에 입밥이 남아가지고 돼지밥으로 매일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거요. 예, 선전 그 하는 것은 그래서 북한이 대남 삐라를 전부 다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도발을 했다느니 뭐 안 했다는 이런 그 인식이 길게 봤을 때 한반도에서 오간 그 이 삐라의 역사를 알고 하는 얘긴지 아니 난 북한이 지금 이 나라에 그 선전물을 풍선으로 보냈다는 것은 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물을 보냈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입니다. 그때 이미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내가 육군단에 법무참모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방에 법무참모로 가 있어서 그 전방 지피를 거의 한 2달 동안 내가 매 주말마다 그냥 그 쭉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병사들은 죽을 맛이지 군단 법무참모가 왜 와갖고 우리를 괴롭혀? 나는 그 전망도 볼 겸 몹쓸 짓 많이 하셨군요. 군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움직이면은 아래 병사들은 아니, 얼마나 난- 힘들지 나는 아십니까? 10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새벽 가본 5시부터 사람입니다. 일어나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내가 전방에 삐라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삐라들이 줄어드는가 하면 1980년 그 88 올림픽 지나고 나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거의 아마. 없어졌어요. 네. 뭐 먹기 들지를 않으니까 네. 그 전에 나오는 이게 책자라든가 삐라도 보면 참 조잡하고 황당하고 네.
거기에 왜 그 여자들 수영복 입은 사진 풀장에 있는 사진 네, 쫙 네, 실어놓고 북한은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나라다 뭐 이런 건데 남쪽 병사들이 보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병사들이 아침에 빤히 보이는 그 네. 예, 오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북한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서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오늘 돼지고기 먹었다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 남쪽 병사들이 보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냥 뭐 저런 촌놈들이 있나. 그런데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이제 올려 보냈던 전단은 서울 명동거리가 어떻고 강남 테헤란로가 어떻고 이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3대 세습 김씨 일가족의 비리 그렇죠. 그들이 예. 쓰고 있는 귀중품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여기 대해서 야 문재인 정권한테 이거 금지법이라도 좀 만들어봐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바로 금지법 만들었잖아요. 그게 헌재에 가가지고 유언 판결 받아가지고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만. 그게 그 삐라가 막 신고가 북한에서 죽어가 신고를 하고 막 안 하면 처벌하니까 이랬는데 그게 1달러씩 돈을 내서 보냈단 맞아 말이에요. 1달러 집회. 이러니까 그리고 남쪽 이제 시리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가는데 특히 1달러 돈이 딱 들어가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파묻어 버리고 돈만 챙기고 그래 자연스럽게 전파도 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삐라가 넘어오는 데 대해서 예. 이 굉장히 북한 체제가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바로 대북 삐라였거든요. 예, 김정은, 김여정이가 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말이야 삶은 소대가리 같은 이 새끼들 왜 삐라를 보내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비유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50개를 가지고 있어서 전략적 비대칭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적 비대칭은 뭐냐? 전단하고 휴전선에 있는 대북 확성기였거든요. 사실은. 사실 거기에 무너집니다. 네. 이게 가령 독일이 무너진 것은요. 예. 베를린 처음에 그 갔다 왔다 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예. 결국 그 브란트가 예, 브란트 좌파 총리잖아요. 네. 사회당 총리인데 브란트가 이 결단을 그 폭을 확 확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게 동독이 무너진 시발점이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도의 자유분방한 그 자유 분위기도 넘어갔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게 사람의 모양이 바뀌었답니다. 그 서독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이 착 돌고 살이 통통하고 말이 필요 없어. 보여주면 돼. 그냥 보여주면 돼. 그 동독은 네. 그냥 가무잡잡하고 네. 그냥 쇠약해 보이는 같은 나이인데도 격차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그 남북에 자유왕래를 하면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탈북한 북한 주민이 한국 땅에 와서 맨 처음 크게 충격받는 것이 서울에 있는 그 마철로 빌딩 숲을 누비면서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산골 구석에 가서 허름한 집이라고 가봤는데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이 콸콸콸 쏟아질 때 아니 그때 아주 충격받는 냉장고가 있고 예. 대형 TV가 평면 TV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충격받는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컴퓨터로 애가 뭐 두드리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거기 놀라버린 거예요, 애들이.